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맨유가 지난 밤에 은배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향상된 제안이라고 하고요. 그 계약의 내용도 디테일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배모 거래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제3자 입장에서 이번 거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부분에 이 거래 타임라인을 제외하고는 주로 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겠구나 정도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가져온 비드 내용은 디애슬레틱의 온스테인이라는 기자가 적어놓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맨유가 첫 비드를 총액 6천만 파운드짜리 비드로 했다고 합니다. 보장액 4,500만 파운드에다가 옵션 1,500만 파운드를 섞어서 오퍼를 한 거죠. 사실 맨유가 이 금액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되면 좋고 아니어도 데뷔는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렌트포드가 분명 금액을 올릴 거니까 초기는 약하게 가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브렌트포드가 원하는 정도의 금액을 맞춰주면 브렌트포드가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브렌트포드에서 파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 오퍼의 속 내용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장액 3, 옵션 1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금액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보장액을 조금 더 올리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브렌트포드는 애초에 6,250만 파운드 정도 내지는 그 이상을 생각 중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유가 두 번째 비드를 넣습니다. 5,500만 파운드를 보장액으로 바꿨고요. 거기에 750만 파운드 더해서 총액 6,250만 파운드짜리 오퍼를 넣었습니다. 첫 비드보다 기존 보장액을 무려 1,000만 파운드나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250만 파운드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액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브렌트포드한테 충분히 어필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던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맨유가 바이아웃으로 구매했던 마테우스 쿠냐와 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자체는 엄청 달라지진 않았지만 내용물을 든든하게 챙겨서 비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브렌트포드는 6,250만 파운드 이상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브렌트포드 측에서는 쿠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쿠냐는 바이아웃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을 조절할 건덕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의 세 번째 비드가 어젯밤 내지는 오늘 새벽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6,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추가해서 총액 7,000만 파운드짜리 오퍼입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비율 자체가 초기 보장액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보장액 500만 파운드 더 올려줬고요. 총액은 750만 파운드 올려줬습니다. 이걸 보면 제안의 퀄리티, 그러니까 제안의 내용물 자체는 아주 든든하게 채워서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맨유가 4,500만에 1,500만 더해서 총액 6,000만짜리 오퍼를 한 거에 비하면 또 1,000만 파운드 정도 올라간 제안이 되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제 이 제안을 듣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그래도 이 금액이라고 했을 때는 또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구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은배모가 비싼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현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꽤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그래도 지금 시세에 비해서는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거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과거보다는 이제 전 세계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찍히는 숫자 자체는 더 늘어난 거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은배모가 7천만 파운드, 그런데 리그에서 20골과 7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페널티킥 5개 제외하더라도 15골이나 득점한 선수고요.
마두에케는 5,200만 파운드, 7골과 3개의 도움으로 아스널로 향하기 직전입니다. 쿠두스는 토트넘에 오피셜로 합류했죠. 5,500만 파운드, 5골과 3개 어시스트. 엘랑가 역시 5,500만 파운드, 6골과 11개의 어시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또 지난 시즌의 성과를 봤을 때는 은베모가 7천만 파운드,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래에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지난 시즌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은베모가 아래에 있는 세 선수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제가 맨유 내부의 자금 상황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가격 자체가 슈퍼 오버페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베모가 지금 브렌트포드하고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저 금액을 주는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1년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1년 연장 옵션도 있다고 하니까 은베모를 꼭 사고 싶다면 지금이 타이밍이 나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맨유의 돈을 쓰는 거라서 더 관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안 들긴 합니다. 그런데 고려해 볼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 거래를 금액과 시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현지 측이든 우리나라 측이든 이제 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7천만 파운드까지 갈 거면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을 했냐. 돈 줄 거였으면 빨리 주고 이렇게 오래 끌 거였으면 금액을 깎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초기 비드가 적었다? 이거는 사실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가 성사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도 어차피 올릴 거 아니까 일단 낮게 부르고 거기서 약간 간을 보는 느낌으로 제안서를 넣은 거겠죠. 그래서 뭐 그 부분까지 비판을 받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드를 만약에 높게 했다고 했을 때도 거래가 성사될지 몰라요. 왜냐면 거래가 진짜 어려운 게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브렌트포드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한 6,800만 파운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맨유가 7천만 파운드 줬어. 그렇다고 해서 6,800만 파운드로 낮출 거 아니잖아요. 그 거래하는 순간에 욕심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 중간에 원하는 가격을 맞춰준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부에다가 6,500만 파운드, 6,250만 파운드 이상 원한다 이렇게 흘렸다가 막상 그거 제시해도 깔 수 있는 게 브렌트포드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제시한 7천만 파운드 역시 확률이 높다 뿐이지 또 브렌트포드가 여기서 거래를 안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때 맞춰주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상황이 달랐고 생각할 게 더 있었다는 거죠.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금액 부분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노란색은 맨유 보드진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은 제가 생각해본 부분인데 첫 번째 꼭 은베모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냉정하게 지금 은베모가 맨유에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건가? 맨유가 이렇게 을처럼 행동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액으로 쇼부를 본다기보다는 다른 선수의 선택지도 가져가면서 거래에 임했으면 조금 더 맨유가 여유 있게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오른쪽 윙어가 필요하다면 다른 선수는 고려를 안 한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복잡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중간에 원하는 가격을 맞춰주는 거 생각보단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 그 원하는 가격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맨유 보드진에게 아쉬웠던 건 꼭 은베모가 필요했던 건지 또 은베모가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뭐 투트랙으로 해야 거래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텐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시간적인 손해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클럽 월드컵 같은 대회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유에게 공백기 같은 기간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다른 팀보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이적 시장에서 성과를 더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은배모의 거래를 마무리하고 다른 선수를 데려오려고 한 게 그게 저는 시간적인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맨유 팬분들한테는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유가 가장 간절한 포지션은 솔직히 우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아마드라는 선수를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사용해도 되고요. 충분히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 좋았습니다. 아직도 마운트라는 선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여차하면 브루노를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맨유의 스쿼드 구성상 스트라이커와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에 이렇게 시간 끌려가면서 이 정도 금액을 지르는 게 맞냐라는 걱정거리들은 있을 수 있죠. 또 이제 은배모는 아프리카 선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출전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은배모에 대한 걱정거리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배모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돈 지른 이상 마무리 지어서 잘 데려오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일단 투어 전에만 합류하면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7월 27일에 미국에서 웨스트햄과 경기 있는데 이때 미국 갈 때 같이 미국행 비행기 탄다고 가정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맨유가 은배모 없을 때 프리시즌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번 경기가 있을 때 그때 같이 합류하면서 발 맞추고 적응하는 시간 가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싼 감이 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여러 명의 윙어들 비교하면 또 납득이 가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슈퍼 오버페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어쩌냐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6,250만 파운드로 사든 7,000만 파운드로 사든 엄청난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사실 실패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7,000만 파운드와 4,000만 파운드 여기서는 그 기대치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뭐 1,000만 파운드 내외의 거래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싸게 산다고 실패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수의 성공과 실패는 돈과 별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은배모라는 선수가 검증이 안 된 거 아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 맨유에 왔어도 완벽한 공격력에 강점을 가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7,000만 파운드 데려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의 영입 기조를 보면 당장의 성적에 포커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지난 시즌 리그 15위 했고 맨유라는 이름값에 안 맞는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로파리그 준우승까지 하면서 암울했던 6월이 지났죠. 하지만 쿠냐의 빠른 오피셜이 있었고 지금 은배모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리그 탑급 전성기 2명의 선수를 보유하는 걸 눈앞에 둔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초반의 걱정에 비해서는 저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맨유 유로파 결승전 진날 그때의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 결과만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입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맨유가 지금 영입하는 선수들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딱 힘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격 퀄리티가 눈에 띄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고 또 생각이 많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